긴 밤 루리 글 문학동네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동물원 관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일단은 펭귄 부모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을 그대로 놔둬 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진 않았다. 알은 온기가 식어버리면 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펭귄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펭귄들은 알을 두고 수군거렸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이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쿠와 윈보가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알에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엔 다시 치쿠가 알을 품고 가끔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치쿠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 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둘은 동물원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에 둘러싸여 함께 지냈다.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치쿠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둘은 천하태평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5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하지 못하면 어쩌지 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진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고프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으로,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치쿠가 걱정을 시작하면서 윈보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치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겐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그날은 유난히 동물원이 조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노드는 생각했다. 눈에 띄면 화만 돋을 뿐이니 말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을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에 노드는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앙가부를 잃은 슬픔과 뿔이 잘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된 외로움은 언제나 노든의 곁에 있었고 어느샌가 그를 잡아먹어 버렸다. 아카시아 잎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악몽을 꿀 때도 노드는 혼자였다. 노드는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콧김을 내뿜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발을 굴러보았지만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노드는 매 순간 어떻게 복수할지를 상상했고,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고,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노드는 앙가부가 없는 철조망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드는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비슷한 검은 형체는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아내도, 딸도, 앙가부도, 노든에게 소중했던 코뿔소는 모두 떠나버렸다. 혼자인 것은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노드는 뭉툭한 콧불을 눈앞에 보이는 철조망에 들이받았다. 욱신욱신 아픔이 전해졌다. 그렇게 하면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번 더 철조망을 있는 힘껏 들이받았다. 아내도, 딸도, 앙가부도,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인간들도 다 지워버리려고 계속해서 철조망에 뿔을 박아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노드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멀리서 코뿔소 무리를 보았던 때로, 가족을 만났던 때로, 아니 그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앙가부가 옆에 있었던 얼마 전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먹을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노든의 눈앞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노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났다. 노든 가까이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철조망들이었다.
안가부와 밤마다 물어뜯었던 출입문 쪽에 철조망이 무너져 있었다. 노드는 넋이 나간 채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 철조망 너머로 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모른다. 안가부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노드는 누군가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게 철조망이 열리다니. 그것도 그토록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안가부가 죽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치솟은 불길과 뿌연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노드는 무너진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눈앞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철조망 밖에 땅이 있었다. 노드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안가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안가부를 놔두고 가는 것만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드는 한동안 앞뒤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의 발이 무너진 철조망 밖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노드는 혼자 콧불소 우리 밖으로 나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곳곳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벽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노드는 불길을 피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들을 피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다. 문득 노드의 발에 뭔가가 채었다. 발밑을 본 노드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자였다. 부서진 벽에 깔려 죽어 있었다. 노드는 숨을 가다듬고 쓰러진 사자를 피해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사실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발치에서 보았던 사자가 자꾸 떠올랐다. 노드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죽은 표범과 얼룩말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들이 동물원과 함께 무너져 내려 잿빛으로 변했다. 노드는 빨리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가 노드를 멈춰 세웠다. 움직이지 마! 노드는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서 눈동자만 움직여 소리가 난 곳을 찾았다. 까만 새 한 마리가 노든을 노려보며 다리 밑에서 걸어 나왔다. 조심해! 다시 한번 새가 노든에게 주의를 주었다. 새는 찌그러진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알이 담겨 있었다. 새는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노든을 째려보며 말했다. 만약 내 알에 흠집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 멍청한 누나를 다 쪼아버렸을 거야. 새의 눈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느껴졌다. 노드는 자기만큼 성질이 더러운 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노드는 반가웠다. 노든과 새와 알은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든이 앞장섰다. 뭉툭하게 잘린 뿔로 장애물을 치워가며 길을 만들었다. 그 뒤를 양동이를 입에 문 새가 따랐다. 노드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불구덩이의 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든의 생각은 맞았다.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 불길이 잦아들었고 무너지지 않은 철조망이 많아졌다. 가끔 철조망에 붙어있는 다른 동물들과 눈이 마주쳤다. 원숭이들, 앵무새들,
그리고 노든이 모르는 다른 많은 동물들. 그들은 깊고 투명한 눈으로 노든과 양동이를 물고 걸어가는 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철조망 안의 동물들과 노든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오갔다. 그게 뭔지는 노든도 잘 몰랐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든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원의 끝이었다. 노든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담벼락 한 곳에 금이가 있었다. 노든은 뒤로 물러섰다가 뭉툭한 콧불을 금이 간 쪽에 조준하고 있는 힘껏 내달렸다. 담벼락은 쉽게 무너졌다. 노든의 눈앞에 평평하게 다져진 검은 길이 펼쳐졌다. 새로운 길이었다. 숨 돌릴 틈은 없었다. 저 멀리서도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주변 전체가 위험해 보였다. 노든은 동물원 담벼락 밖으로 걸어나갔다. 새도 말없이 노든의 뒤를 따랐다. 새는 양동이 속의 알이 깨질까봐 온갖 신경을 써가며 걸었다. 그래서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도 둘은 동물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답답해진 노든은 새와 알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가버릴까 생각했지만 더 걷기에는 그도 많이 지쳐 있었다. 이봐, 저기 보이는 풀숲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새는 입에 문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쏘아붙이듯이 대답했다. 난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어. 난 노든이야. 치코라고 불러. 노든과 치코는 검은 길 옆 우거진 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치코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 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이 캄캄해지더니 떠나온 동물원의 불길이 더 밝게 보였다. 노든과 치코는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 멀리서 번쩍이는 불빛과 잿빛 연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치코가 정막을 깨고 말했다.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노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든은 알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온기가 다 식어서 부화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치쿠가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노든은 할 말이 없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윈보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텐데. 노든은 계속되는 치쿠의 질문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안하지만 난 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보다시피 나는 코뿔소거든. 여기까지 말하던 노든은 입을 다물었다. 뭉툭하게 잘린 뿔이 떠올랐다. 누가 봐도 자신이 코뿔소로 보일 것 같지가 않았다. 뿔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코뿔소야. 그들이 잘라냈어. 같이 살던 내 친구 앙가부가 뿔 사냥꾼한테 당했거든. 이제 나와 같은 코뿔소는 더 이상 없대.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래. 우습지? 생각해보면 나는... 횡설수설하던 노드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목구멍에 걸린 감정을 계속 삼켜내려는 노든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치쿠가 대신 말을 이어나갔다.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야. 어쩌녁은 내가 알을 품을 차례였어. 윈보는 내 왼편에서 자고 있었고, 그런데 윈보가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을 놓았거든. 내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가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알을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그것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윈보가 피투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에 깔려 있었어. 알은 윈보가 몸으로 감싸고 있었던 덕에 무사했어. 난 윈보의 품속에서 알을 꺼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윈보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윈보랑 눈을 마주쳤는데 그게 다였어. 그날 밤 노든과 치쿠는 잠들지 못했다. 노든은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 밤이 계속되었다.